안녕하세요. 장옥경제교실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선물한 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노후자금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그 실체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물한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선물한 거래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를 할 때, 이 국내, 여기 빨간색인, 국내 외환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버리면, 달러를 사가지고 투자를 해버리면은, 달러를 사가지고 해외로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은, 환율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선물한 계약을 통해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선물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환율이 안정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제가 실무에서도 선물한 계약을 해봤는데요. 저희 예전에 고객이 외화자산, 달러 자산만 가입한 그 해외 펀드를 가입했습니다. 했는데 환율의 위험이 노출될 것 같아서 이걸 해지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때 환율이 제 기억으로는 한 1100원대였어요. 좀 낮을 때죠. 그죠? 이 환율을 고정시켜달라. 왜냐면 그때는 이제 환율이 뭐 800원 간다, 900원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한 20년도 넘은 이야기 같아요. 1100원에 고정했기 때문에 이분의 포지션은 이런 겁니다. 이분의 포지션은 해외 펀드에 투자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선물한 계약을 통해서 딱 1100원을 해체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보는 이 혜택은 못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외환을 해지하는 경우는 뭡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100원에 해외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이 환율이 나중에 1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100원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한 계약이 해지는 하지만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환율이 내려갔을 때는 혜택을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 환율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동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시장이라 합시다. 시장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한 103%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택이 거래되는 양은 보면 한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 97% 정도 볼까요? 물론 자가주택이니까 영원히 살 것도 있지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이거 내놓지 않겠죠. 그러면은 계속 집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있다 그러면은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외환시장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외환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총 보유액의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7%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느낌이 어떨까요?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죠.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연으로 분담해야 될 투자 금액도 있고 이런 걸 모두 예상하다 보니까 이런 환율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1470원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린다. 이러면 어떤 게 발생이 됐고요. 선물한 계약을 함으로써 어떻게 외환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나 이게 궁금할 겁니다. 자, 1470원으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국내 은행이 대체로 하나 낍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계약을 체결하러 오죠. 야, 우리 지금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1억 불 정도 1억 달러를 환율을 고정시켜줘 이렇게 됩니다. 고정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테슬라 주식이 오르는 그 주식에 오르는 만큼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환율 상승분에 대해서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하락했을 때 위험은 방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선물한 계약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환율이, 내가 들어갈 국민연금에 투자할 시점에 1470원이었는데, 내가 이 주식을 찾을 때쯤에는 1470원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배급만큼 손해를 보게 되죠. 이 손해는 상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한 계약은 뭐냐 하면은 일종의 보험 계약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환율이 하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물한 계약을 한다. 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러면 이 외환시장에 도움이 될까요? 국민연금이 1470원으로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서 1억 달러의 선물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 은행에서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없다 그러면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합니다. JP 모간이라든지 스탠다드 차타드, 시티은행 같은 데서 달러를 빌려옵니다. 1억 달러를 빌려온 이 달러를 가져오자마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억 달러만큼 뭡니까? 달러가 채워지게 되죠. 그럼 국민연금에서 1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 빼나간 만큼 이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환율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을 팔까요? 왜 그러냐면 이걸 고스란히 1470원에 팔아버리면은 1달러 기준으로 해봅시다. 1470원을 고스란히 이 은행에서는 보유하게 됩니다. 그럼 만기가 되면 1470원을 그냥 국민연금에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자, 환율을 1470원에 고정했으니까 이렇게 돌려줄게.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투자했었던 이 1억 달러를 이 은행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받고 달러를 돌려줍니다. 그럼 이 돌려받은 이 달러를 다시 빌려온 시티은행에 이렇게 갚아버리면 됩니다. 그 은행으로서는 굉장히 남는 장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선물한 계약을 맺은 6개월이라든지 뭐 3년 이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1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 원화를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출을 한다든지 또 예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는 선불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기가 외환시장에서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를 들어서 외환시장 전체 금액의 한 0.5% 정도 주식을 빼나갔다 그러면 이 0.5%의 주식을 선물한 계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메꾸어 넣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 예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1억 달러 어치의 외화를 빼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빼나간 것이 해외 시장에 이렇게 투자가 되겠죠. 그만큼 달러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물한 계약을 통해서 1470원으로 고정함으로 인해서 이 은행을 통해서 선물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 은행에서는 1470원을 고정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차입을 합니다. 1억 달러만큼. 1억 달러만큼 차입한 금액을 바로 시장에 풀어버립니다. 그 외환시장에서는 국민은행이 빠져나간 만큼 이만큼 채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은행에서는 1억 달러, 1470원에 거래된 이 금액만큼을 은행은 원화로 이렇게 바꾸어 갑니다. 바꾸어 가서 뭐 은행에서 대출을 하든지 자금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이 1억 달러 투자한 그 달러를 이 은행에 지급하게 됩니다. 달러를 받았습니다. 달러를 받고
이 은행에서는 원화를 지급해 드립니다. 1470원에 고정해서. 또 이 받은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받은 달러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빌린 시티은행에 지급해 버리면 선물한 계약 절차가 끝나 버립니다. 결국 선물한 거래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한 그 달러만큼 복원이 되더라.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율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통화스왑이라는 게 있죠. 통화스왑은 미국 은행과 우리 은행과의 거래를 통상적으로 통화스왑이라고 했는데, 또 국민연금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왑도, 여기가 이제 한국은행이라 그러면 국민연금이 또 해외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을 하려고 하니까 그나마 한 20% 정도 거래되는데, 투자하는 금액이 2, 3% 있는데 그거마저 빼가서 투자를 해버리면 결국 여기도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거예요. 너 얼마나 필요하나? 1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좀 빌려줄게. 나중에 갚아. 이런 거래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바로 시장에서 조달하지 않고 이런 통화스왑을 통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이다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여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국민들의 노후수단인 이 기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런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런 조금 장점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해외 투자를 할 때 이거죠. 우리 국민들이 소중한 돈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다. 뭐 테슬라라든지 뭐 구글 이런 데 투자를 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이 나면 날수록 이익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해지 노출이 됐을 때 1470원에 들어갔는데 1570원이 됐다. 이 100원만큼의 이익도 모두 향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없어지는 거죠. 오직 요 수익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간 주식 그 자체에 오르는 수치만큼은 내가 수익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환율이 하락했을 때 위험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보험적 성격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가지고 함부로 환율 방어에만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호익 경제교실 오늘은 국민연금과 선물한 계약 그리고 통화스왑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